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학년 학생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학습할 주제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입니다. 이런 독립협회가 뭐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이 제국이라고 왜 했는가 라는 거를 우리가 수업에서 먼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가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이니까 또 제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독립협회라는 게 뭘까? 다음에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대한제국이죠. 이런 대한제국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대한제국에서 무엇을 했나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제목에 나옵니다. 광무개혁이네요.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개혁이 뭐 있습니까? 갑오개혁도 있고 을미개혁도 있고, 그죠? 이 갑오나 을미라는 거는 연도입니다. 연도. 그래서 1894년을 갑오년이라고 하고요, 1895년을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오나 을미는 연도를 생각해서 보면 되는데요, 광무라고 하는 거는 연도가 아니에요. 광무가 그러면 대체 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먼저 보죠. 사진을 딱 보게 되니까 워터마크가 있어서 좀 위로 채우겠습니다. 독립문이 있네요, 그죠? 이런 독립문이 있고, 물론 또 혹시 학생 여러분 중에는 물립독이라고 있지는 않겠지 설마? 그 정도로 우리가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음, 자, 좀 보게 되면 영어문이 있네요. 이 영어문이 뭐냐?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한다.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독립이잖아요. 독립.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나라는 일본과 러시아 아닙니까? 일본과 러시아인데 왜 청나라는 한테만 자주라고 얘기하지? 일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그럼 뭔가 독립협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일본과도 좀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죠, 의심. 역사학기에 일단 기본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 다음에 이런 게 어떻게 발전되게 되었는가 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이 있었다. 이권 침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이권, 이익이 되는 권리.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를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자꾸 뺏어가면서 나라의 유상이 크게 손상되었다라고 표시를 했네요. 그죠? 이때 인물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서재필. 이 사람도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서 보면 서재필은 맞습니다. 갑신정변 때 등장했던 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이 개화파 관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이었죠. 근데 서재필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 모티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서재필을 묘사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마 그 드라마가 이병헌이 나와 주인공이었는데, 그 주인공 자체가 아마 서재필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재필은 일본에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에서도 약간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역사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화편으로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사 사료만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이건 맞아요.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누구와 같이 만들었겠습니까? 위정척사? 에이, 그럴 리가요. 서재필이
위정척사하고는 완전 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완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어 그런 생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관료들, 관료입니다. 관료. 특히 서재필도 관료였지만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정부와 끈이 닿아야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화파 관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뭘 했냐? 토론회와 연설을 자주 열었다. 왜? 갑진정변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민중을 계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중들의 지지를 못 받았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갑진정변 실패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근대적 민중 대회를 열었다. 이게 뭐냐?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했냐? 그랬습니다. 이권 침탈을 규탄했다.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부 대신들까지 참석시킨 관민공동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체크 표시한 거는 꽤 중요하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학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좀 특이해요. 근대적 의회 설립. 헌의역조는 꽤 중요해요. 헌의역조. 헌의역조를 시작을 하고 근대적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의회. 어, 내각 비슷한 건데요. 이 내각을 누가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황제권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약화됩니까? 잘 안 해요. 약화됩니다. 황제가 딱 보니까 말은 좋아. 민중을 그래 개몽을 하자. 정치의식 고취해야지. 그래 이권 침탈 규탄해야지. 자유민권 자유 좋지. 근데 내 권력을 약화시킨다? 좀 뭔가 좀 깨름직한데 느낌이 좀 좋지 않아요. 어쨌든 왕은 그 나라에서는 1인자예요. 근데 이 1인자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기분 나쁘겠죠. 고종이 조금 좀 그래요. 당시 괴화파 관료들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수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탐탁치 않게 여긴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종한테 갑니다. 고종한테 가서 있잖아요. 저 단체가 당신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당신 몰아내려고 해요. 오호, 이 자식들. 그래서, 너,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집회, 이거 불법 집회 아니야? 이거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좀 연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부든 자신에게 도전하는 단체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언론도 받아줘야 되는데,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을 했고, 이거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법이에요, 법. 너는 사회적 질서를 규탄을 했다. 이거 시위다. 라는 명목을 달아서 해산을 시킵니다. 물론 독립협회가 해산되었죠. 그리고 이 활동은 계몽운동으로 개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애국이라고 쓰진 않겠습니다. 이런 계몽운동으로 개성이 되고 한 흐름이 나옵니다. 또 흐름이 나오죠. 이게 3학년 되니까 흐름이 워낙 중요하네요. 그죠? 위정척사와 개화가 갈라지게 되면서 쭉 흘러가다가 위정척사는 의병으로, 개화파는 계몽운동으로 쭉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계몽운동을 하게 되죠. 이 독립협회가 이제 활동을 할 시기, 아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고종이 돌아왔습니다. 독립협회가 이걸 주도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 늘 확답은 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장을 했습니다. 독립협회가 주장을 해서
그 정도 의지가 있었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경운궁이네요. 경복궁 아닙니다. 경복궁을 중건을 하긴 했지만 고정궁 경복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선택이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도 뭐 왕이 했으니까요. 그죠? 이 경운궁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고 나서 살펴보니까 러시아도 짜르가 있고 일본도 천황이라고 하네. 근데 나는 왕이야. 좀 뭔가 좀 기분 나쁜 것 같아. 왜? 왕은 황제보다 한 단계 낫거든요. 나도 그럼 황제 할래. 그래서 고종은 나도 황제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제국을 선포합니다. 제국이니까 국호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입니다. 근한. 그리고 연호를 광무로 정했습니다. 1897년. 그래서 이 해를 뭐 갑오을미라고 부르진 않고요. 광무라고 우리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무 시대 때 일어났던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이 광무개혁의 특징은 바로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고 하는 구본신참이 되겠습니다. 구본신참, 옛날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온고지신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온고지신도 요거와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약간 다르겠죠. 온고, 지신, 요거와는 맥이 다르니까 선생님은 요거를 똑같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는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합니다.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이다. 이제 열강들에게 침탈받지 않겠다. 이거를 표명하는 거죠. 근데 뭔가 좀 특이합니다.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황제에게. 이러니까 독립협회를 싫어하죠. 그리고 황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황제가 모든 군사를 통솔한다. 음, 황제의 의도가 수상하죠? 그죠? 이런 광무개혁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를 발급했다. 뭐 하려고? 맞습니다. 세금을 잘 거두려고. 세금을 걷어서 뭐 하려고요? 군대에 쓰려고요. 그죠? 누가 제일 중심입니까? 고종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돈 벌려고 하겠죠? 그럼 교육에서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좀 더 우리가 근대라는 얼굴을 한번 써보자. 근대를 추구하려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갑심정변에서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런 데서 나타났던 개혁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제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해서 기존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참작을 해서 개혁을 해 보는 거죠. 일정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개혁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강들도 사실은 이 대한제국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선 한반도에서 이제 이익이 되는 권리를 이제 가지고 가고 싶은데 황제의 국가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탐탁치 않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간섭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요런 게 있어서 좀 더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학생 여러분,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